자, 기말고사는 아마도 그 역학적 에너지부터 특수 상대성 끝까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교 내신 범위 중간고사 때 한 거 보면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아마 1단원 끝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1단원에서 어려운 게 등가속도, 그다음 운동법칙, 거기가 이제 좀 앞부분이 좀 어렵고, 운동량, 충격량 좀 쉬웠다가 뒤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연력학에서 또 개박살 나고, 그다음에 또 한동안 또 쉬워요. 한동안 또 괜찮습니다. 쭉 괜찮은데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기말고사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어려운 파트야. 역학적 에너지랑 연력학 자체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개념이 많진 않아요. 거꾸로 쓸까? 있으면 개념이 많진 않은데 일과 에너지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긴 합니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겠죠. 하긴 했지만 자, 1 과학에서의 일은 힘과 이동 거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뉴턴 미터 또는 줄을 쓰죠. 보통 얘는 잘 안 써요. 이게 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쪽으로 예를 들면 10N의 힘을 줬다. 그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 4m를 갔다. 그럼 내가 한 일은 10N에 4m 갔으니까 이거 40줄이다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이런 게 좀 나와요. 내신에서는 물체가 이렇게 4m를 가긴 했는데 얘를 이렇게 끕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뭐 똑같이 10N이라고 할까요? 10N으로 내가 이게 들쳐매고 그냥 가는 거야.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물체는 이제 가겠죠. 자, 이때는 10N 곱하기 4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건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힘과 이동 방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나는 이 힘이 필요해요. 요거 F'이라고 할까요? 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은 F' 곱하기 4인 거고, 얘는 우리가 여기에 세타라고 하면 10분의 F'이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F'은 10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요. 뭐 4는 그냥 이동거리는 4니까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세타 값을 주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삼각비는 말 그대로 비잖아, 비. 그죠?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똑같이 뉴턴 미터 또는 줄, 뭐 이거 잘 안 쓰지만 줄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시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신용으로 일이 0인 경우는 요걸 볼까요? 힘이 0이거나, 그쵸? 요거 힘이니까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0이면 되겠죠. 그쵸? 일이 0, 자, 다시 쓸까? 일은 힘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돼서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0이려면 요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힘을 안 주거나 또는 물체가 이동하지 않거나, 힘은 백날 주지만 물체가 이동하지 않으면 나는 일을 안 한 거라고. 그렇죠? 난 칠판에 일을 안 한 거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건 세타가 몇 도죠? 90도겠죠. 그렇죠? 힘과 이동 방향의 수직일 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물체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간다. 그러면 이거 수직이죠. 그렇죠? 물체를 드는 힘. 내가 가는 거 수직이니까 겁내 힘들지만 일을 한 건 아니다.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원이 안 그려지네. 이렇게 해서 인공위성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만
이게 이동 방향이죠. 이렇게 가지만 지구는 중력을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과 이동 방향의 수직인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있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하는 게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 에너지는 연력학의 다음 주에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에너지는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난 딱 100만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건데,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의 에너지가 100이야. B의 에너지도 100이야. 그러면 합치면 200이죠. 그쵸? 그치? 자, A가 일을 했어. A가 일을 30만큼 했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줄죠. 그쵸? 그치? 70이 되겠지. 일을 했으니까. 얘는 일을 받았어. 일을 받으면 그 애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일만큼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녀석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일을 상대방, 한 녀석의 반대편, 상대방은 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받았다. 그래서 일을 한 녀석은 어때요? 30만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일한 만큼. 일을 받은 녀석은 30만큼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A의 에너지는 70 됐고 B의 에너지는 130 됐어? 그럼 합치면 200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똑같네요. 그렇죠? 일을 하기 전과 한 후가 똑같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에너지 보존.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더한 값이나 요렇게 더한 값이나 같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얘랑 합쳐서 0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에너지의 변화량의 총합이 0이다. 이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이따가 좀 중요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물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꼭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쓴 에너지와 받은 에너지가 뭐 똑같다 이거보다는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제 합치면 0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일단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는 건 없죠 사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잖아. 내가 계속 일을 해. 그럼 내가 힘들잖아. 그치? 그럼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상대방은 이런 거잖아. 내가 얘한테 계속 일을 해. 내가 얘한테 계속 해. 나는 힘들 거 아니니. 근데 얘는 뭔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야. 멈춰있던 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늘어났다 뭐 이런 건데. 자, 봐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협의를 해야 돼. 물리학과를 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리학 갈 거 아니잖아. 우린 내신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신용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내신용으로. 증명 같은 그런 쓸데없는 거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공식을 외우세요. 증명을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 안 궁금하잖아. 아닌가? 궁금해. 봐 미치겠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딱히 뭐 그리고 증명 과정도 없긴 하지만. 자, 에너지는 종류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중3 때는 운동 에너지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는 걸 배워요. 중3 때는. 근데 일단은 이게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계속 하긴 할 건데 일단 정식적으로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고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으로 구합니다.
m은 뭐 질량, v는 뭐 속도, 뭐 속력해도 상관없고요. 뭐 속도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는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다 아는 문자죠.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줄입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무조건 줄.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방금 얘기했지만 포텐셜 에너지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위아래, 얘는 높이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탄성력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수철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얘가.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볼게요. 얘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중력 포텐셜 너무 기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해서,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죠. 9.8 mH라고 보통 아마 배울 겁니다. 9.8 mH 아니면 뭐 mgh라고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래서 m은 당연히 질량, G는 중력과 속도인데 물리에서 무조건 10입니다. 알겠죠? 뭐 고민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H는 그냥 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죠? 주인이 따라오고 있지? 자, 사실 막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아,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이거구나.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이거구나. 이게 답니다, 사실은. 알겠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일단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x 값이 질량이고 y 값이 운동 에너지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x 값이 v 제곱이야? 그래도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x 값이 v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2배, 3배, 4배 되면 얘는 제곱이죠. 그렇죠? 2배, 4배, 9배, 16배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속력이 2배, 3배 늘어나면 운동 에너지는 제곱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간단합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 얘가 2kg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0m/s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 어차피 3개밖에 안 배울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어차피 안 배울 거고, 지금. 얘는 높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럼 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운동하면 그냥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는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0줄만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0줄만큼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물체를 질질질질 일정한 힘을 갖고 쭉 끌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멈췄어. 그러면 자, 지금 요 물체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A라고 할 거예요. A.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0이죠. 그렇죠? 멈췄다며.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멈췄으니까. 그럼 결국은 처음에 100이었는데 나중에 0 됐어. 그럼 얘는 일을 어쨌든 100을 한 거지.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잖아, 지금.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했겠어? 얘한테 했겠지. 그쵸? 얘한테 했겠지.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0.2m 지금 2m라고 하냐? 편의상 2m 밀고 정지했다고 하겠습니다. 2m 밀고. 자,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된 거야? 이를 받은 거잖아. 그치? 얼만큼 받았어? 100만큼 받았을 거 아니야? 이게 100이고 이게 0이니까. 그쵸? 그럼 얘는 B가 받은 일은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니까. 이동거리가 2니까 B는 50N의 힘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 항상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를 비교를 계속 할 거예요.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에서 얼만큼 일을 했니? 물론 이제 물체가 좀 연결되고 막 이렇게 나오겠지만,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기본 기조는 처음의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를 비교해서 얼만큼 일을 했고 누구는 얼만큼 에너지를 받았고, 이런 거 이제 비교할 겁니다. 누가 주고 누가 받았냐, 이런 걸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됐어요? 그래,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얘 일정한 힘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1m 지점을 지날 때는 아직 어떤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2m 가서 멈췄으니까 얘는 속도가 점점 줄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1m를 지날 때는 몇이었냐라고 하면, 자, 그냥 무조건 거리가 이게 지금 절반이니까 50줄 일을 했어, 이러면 안 된다. 알겠죠? 이거 2m 100줄이니까 1m 때는 50줄 일했어,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m를 미는 동안 B가 받은 일은 얼마야? 50N 곱하기 1이니까 50줄을 받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A의 이건 50이 됐네. 어쩌다 보니까. 늘 그런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돼? 처음에 100이었는데 여기 50 썼으니까 이거 50 이렇게 돼야겠지. 그쵸?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니까 v가 루트 50이겠죠? v는 루트 50이다. 그쵸? 요 정도의 숫자 나옵니다. 루트 정도의 숫자 나와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일의 관계를 간단히 봤습니다. 사실 이제 개념상 이렇긴 한데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괴롭힐 문제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이게 막 나오진 않습니다. 개념상 이렇단 거예요. 개념상.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같이 나올 거예요. 보기에 항상 같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해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별거 없어요. 그냥 운동량은 MV, 그렇죠? 그리고 충격량은 FT,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운동량 보존 정도, 운동량 보존. 요건 이따 만약에 문제 나오면 그때 좀 보겠습니다. 운동량 공식은 일단 보고요. 개념만 운동 전과 운동 후가 있으면 운동량의 합이 똑같다.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이거 겁나 중요해요. 근데 이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알겠죠? 지금은 일단 진도부터 나가고. 그래서 그냥 요 얘기 그냥 한 겁니다. 사실 요게 밑에 거보다는 요게 좀 더 중요해요. 요게 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밑에 거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되고 있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진도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의 진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문제 열심히 풀 겁니다. 문제 열심히 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우리 그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특수상대성까지 이제 보면 이론이 많지 않아요. 이론이 많지 않습니다. 1단원 자체가 이론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수학도 막상 니네가 막상 이제 수학 시험을 보잖아. 이제 1학기 시험 보고 2학기 시험 볼 건데 막상 수상에 나오는 공식 적어보면 몇 개 없어. 몇 개 없습니다. 그거 이제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이제 물리도 원리를 설명해 가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벌써 여기까지 썼겠지. 근데 안 궁금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식 위주로 좀 봅시다. 내가 너무 강조하니? 안 궁금하다고? 궁금해? 그치. 졸라 솔직하네, 이 새끼. 아니야, 나도 안 궁금해. 자,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력 포텐셜이긴 한데 이게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에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EP라고 쓰면 위치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약속이에요, 약속. EP는 mgh다. 그렇죠? mgh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G는 어차피 10이니까 이건 상수로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지면이고 지면을 기준으로 뭐 5m 위치에 2kg짜리를 이렇게 올려놨다 칩시다. 내가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얘가 갖는 에너지는 셋 중 하나라고 했잖아. 위치 에너지 아니면 중력 포텐셜 아니면 운동 에너지. 근데 이거 안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 용수철 없으니까 탄성 포텐셜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m, g, h니까 200줄입니다. 그쵸? 얘는 200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00줄만큼. 자, 근데 내가 얘를 그럼 이렇게 올려놨다가 놨어. 그럼 얘가 떨어지겠죠? 그쵸?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3m를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m, g, 3을 곱해야 돼? 여기 2를 곱해야 돼? 떨어진 2를 곱해야 되는 거야? 요만큼 3을 곱해야 되는 거야? 3을 곱해야죠. 왜? 아니 높이라며. 이게 왜 높이야? 그렇죠? 물론 높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높이죠. 왜냐면 나는 처음에 5라는 걸 할 때 자, 중요해. 기준을 여기로 삼았단 말이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기준을 여기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MGH를 할 때 3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가 기준. 그럼 얘의 위치 에너지는 MG2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2m 높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얼마죠? 60이죠. 그렇죠? 그러면 140이 날라갔네. 그치? 140이 어쨌든 위치 에너지가 140이 줄었죠. 그럼 얘는 누군가한테 갔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렇죠? 아무튼 누군가에겐 갔다. 얘가 140줄을 썼다. 누군가는 140줄을 얻었다. 뭔가 나 아무튼 140줄이 추가로 생긴 것 왜요? 뭐가 200줄이야? 100줄이네. 40줄. 어쩐지 숫자가 이상하더라. 차이가 많이 나더라. 됐죠? 여기까지. 답니다. 이게 이제 1과 운동 에너지와 위치는 이게 다예요. 사실 이따가 문제 풀면 알겠지만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FS 2분의 1 MV 제곱 MGH만 알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잘 모르겠으면 이 세 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 기말고사의 가장 문제는 얘랑 합쳐야 된다는 게 문제야.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합쳐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봐봐. 좀 지우고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지우고 볼게요. 지금까지 좀 됐나요? 한 60%는 됐나요? 그 진도가 빨리 끝날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볼 겁니다, 같이. 왜냐면 여긴 좀 그래야 되는 파트라서. 자, 내신을 언제 보지? 시험이요. 나오지 않았나? 내신? 보통 기말 알려주던데. 날짜 7월 첫 주? 그때 보지 않나? 보통 7월 첫날. 니네는? 7월 처음에 아하.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또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아니면 뭐 세 개 다 더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냥 운동 에너지랑 그냥 위치 에너지 정도만 볼게요. 알겠죠? 아직은 좀 이제 갈 길이 있으니까 일단 요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값에 어떤 변화가 없다. 이 값은 무조건 동일하다. 그래서 단 조건은 있습니다. 뭐 마찰이라든지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이 값이 이제 일정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학교의 변별력 문제에는 마찰이 있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가볍게 일단 기본만 봅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10m라고 할까요? 자, 10m.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kg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렇죠? 얘는 운동 에너지 없습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는 M 됐을까요? 자, 위치 에너지 한 번 더 쓸게요. mgh니까 얘는 mgh에서 200줄이겠죠. 그렇지? 이건 됐죠. 자, 내가 얘를 이제 놨어요. 가만히 놨어. 그럼 얘가 후응해서 떨어질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지면에 닿기 직전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그럼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는 없죠. 지면에 닿기 직전이니까 H는 0이고. 그럼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2분의 1 m v 제곱이 얼마? 200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0. 그럼 따라서 V는 루트 20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할만하죠? 아직은. 그치? 아직 할만하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7m를 지나는 시간. 이때도 어쨌든 물체는 이렇게 해서 뭐 V''으로 떨어진다고 할게요. V''으로. 그럼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도 일단은 얼마야? 200인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20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얘는 운동도 하고 있고 높이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m g h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요게 지금 140이니까 여기 60 돼야겠네요. 그럼 따라서 V'은 60줄이다 하시면 됩니다. 됐죠? 60줄에 미쳤네? 루트 60이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자. 얘를 1kg짜리를 20m/s로 집어 던졌다.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니?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니? 자, 그럼 얘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 v 제곱. 얘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100 하면 되겠죠. 그렇죠? 100. 자, 그럼 여기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는 없죠. 가장 맥시멈으로 올라왔을 때는 속도가 0일 거 아니야. 그치? 뭐가? 200이네. 미안해. 오늘 왜 이럴까? 오해하겠다. 지현이 오해하겠어. 나 이렇게 많이 틀리지 않아. 그렇잖아. 이렇게 많이 틀리지 않잖아. 날이 좀 그래. 놀고 싶어서 그런가? 날이 좋아서? 응? 그치. 맞아. 내일 휴일이고 오늘 내가 굉장히 일찍 일어나. 오늘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 화요일에 격주로 이제 재수학원을 간단 말이야. 재수학원에 가서 이제 입시 준비를 당연히 하는 건 아닐 거 아니니 내가. 가서 이제 이것저것 좀 이제 좀 하고 오느라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오랜만에 갔거든. 오랜만에. 그러니까 애들 내신 대비 하다가 아무튼 이렇게 많이 틀리지 않아. 오해하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200. 얘도 어쨌든 200이죠, 그렇죠? 이제 M 이게 조심스럽게 되네. 이제 H 이게 이제 200입니다, 그렇죠? H는 20m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됐지 여기까지? 이게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이게 중3 문제예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잘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거를. 자, 그러면 이런 걸 안 하겠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자, 여기서 뭘 볼 거냐? 오지게 틀리는 것도 좀 복잡합니다. 오지게 틀리는 거. 얘 역학적 에너지 요거죠. 그쵸? 얘 역학적 에너지도 요거죠. 그치?
그럼 얘랑 같아야겠네. 그치? 아, 같다며. 200줄, 200줄 같다며. 그치? 그러면 이거랑 이것도 같아야 되잖아. 너무 어려운 거 얘기했니?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그럼 얘랑 똑같으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내가 우기니 지금? 아니지? 자, 그러면 봐봐. MGH. 아, 물론 이제 상황은 얘는 가만히 있을 때고 얘는 지면에 닿기 직전에 상황의 조건이 있지만 자,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자, 이거는 내가 떨어뜨린 높이고 이건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죠. 그렇죠?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 그러면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V 제곱이 2GH가 되고 그럼 따라서 V는 루트 2GH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아, 속력은 높이에만 연관이 있는 거야. 뭐냐? 여기 질량이 소거됐기 때문에 질량이 무관합니다. 질량이 무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kg을 떨궜어. 그러니까 지면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루트 200이야. 근데 내가 여기 1kg을 떨궜어. 그럼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서 속도가 루트 200인 겁니다. 내가 여기 3톤짜리 떨궜어? 그냥 여기는 속도가 루트 200인 거예요. 어차피 질량은 상관이 없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질량은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히 2kg랑 하긴 했지만 여기 있는 속도는 아무 상관없다고 저 2kg랑. 됐니? 그냥 질량을 m이라고 얘를 안 줬어 문제에서. 그래도 풀 수 있다고. 질량을 m으로 하면 어쨌든 날아갈 거니까 소거돼서.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래서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동일한 높이에서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A, B라고 하겠습니다. A, B. 그러면 얘를 동시에 내가 놨어. 동시에 안 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놓은 거야. 그럼 얘는 여기로 굴러고 얘는 여기로 굴러갈 거냐. 그치? 그러면 야 똑같은 높이 이 지점에서는 A의 속력을 VA라고 하고 B의 속력을 VB라고 하자. 그럼 누가 빠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빠르니? 누가 빨라? 그냥 숫자를 줄까요? 우리 또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자, A는 1kg이고 B는 5kg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경사도 경사가 빠르면 더 빨라지죠. 그렇죠? 속도가.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씨발 이게 빠르지 않단 말이야. 자, 증명을 싫어하지만 한 번만 할게. 알겠죠? 한 번만. 자, A, B.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요만큼을 우리가 라지 H라고 하고 요만큼을 스몰 H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얘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A의 질량에다가 G에다가 라지 H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A 질량의 GH 그리고 A 질량의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V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B는 B 질량에다가 G 라지 H 그치? 역학적인 운동에너지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놓은 거니까 요거 똑같은 거죠?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똑같아. 역학적 에너지는 얘는 MB G 스몰 h 그 다음에 MB 2분의 1 VB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거 날라가고 얘 날라가죠? 그쵸? 그럼 GH랑 GH VA 제곱이고 여기도 GH는 똑같으니까 얘랑 같아야겠죠? 그쵸? 요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VA가 VB가 됩니다. 가 증명 과정인데 잘 모르겠으면 똑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그냥 자유낙하를 시키면 자유낙하라기는 좀 그렇고 처음에 속도가 0의 상태에 떨구면 같은 높이에서는 무조건 속도가 똑같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이게 예전에 수능 기출문제인데 여기 놨어. 좀 바꿔서 그냥 놨어. 처음 속도가 0이야. 1초 뒤에 여기를 5m/s로 지나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얼마로 지나가냐? 5m/s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춰요. 같은 높이에서는
같은 높이에서는 항상 속도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같은 높이에서는 속도가 똑같다. 요것 때문에. 알겠죠? 요것 때문에.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저 문제에서 A, B 중에서 누가 먼저 여기를 통과해, 그러면? 자, 알겠어. 그래, 요 지점 지날 때 A 속력이나 B 속력이나 똑같은 속력으로 지나는 것까지 오케이. 그것까지 오케이. 그럼 누가 더 먼저 지나가? 얘가 일단 보기에 길이가 짧죠, 그렇죠? 얘 길이가 짧은 거고, 그렇죠? 그럼 누가 먼저 지나가? B겠죠? 왜? 이렇게 해서 시간 속도가 있을 때 같은 시간은 아니잖아. 속도가 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VT 그래프의 넓이가 이동거리죠, 그렇죠? 넓이가 이동거리. 그래서 A가 이렇게 되면 B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A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B가 이렇게 돼야 B가 조금 움직인 거니까, 그렇죠? 이동거리가. 그래서 B가 더 먼저 지난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속도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시간에 지난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시간을 잘 물어보진 않아요. 시간을 물어보진 않지만 얘는 항상 높이가 같으면 지나가는 속력도 똑같다. 근데 이게 헷갈려.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연습을 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물어보면 너무 쉬운 문제고요. 너무 쉬운 문제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야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요거 한 문제만 더 하고 이런 거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물체가 뭐 2kg짜리고요. 10m/s로 가요. 높이는 뭐 3m라고 할까요? 3m 나가. 자, 첫 번째 여기를 지날 때 너무 그림 이상하게 됐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지면을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면 뭐 10m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보겠습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별거 없어요. 얘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죠? 그렇죠? 높이를 그냥 여기 기준이라고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죠? 160인가요? 그렇죠? 160. 그럼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160이어야 되지. 그치?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v는 루트 60 하면 160 하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를 과연 올라올 수 있냐라고 하면 올라온다 가정에 자, 여기 올라온다 가정하자. 자, 올라왔을 때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해? 자, 올라와서 멈췄다 치자. 올라와서 멈췄다 치자고. 역학적 에너지는 m g h죠. 그쵸? 그럼 200이네. 여기로 올라오려면 최소한 200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딱 가서 멈춘다 했을 때. 근데 얘 200 없잖아. 그치? 그럼 못 가는 거네. 그쵸?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하면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160이니까 얘는 m, g, h. 그럼 요게 8 하면 되겠죠? 8m까지는 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8m까지 온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떨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10m/s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3m 올라왔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기고 우리는 지금 하는 걸 잘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자, 물체를 낙하시킬 때가 있고 물체를 집어 던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체를 그냥 이렇게 뭐 밑으로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물체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속력은 증가하죠. 그렇죠? 그리고 높이는 감소합니다. 올라가는 경우는 속력은 감소하고 높이는 증가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낙하할 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죠? 뭐는 증가하고 뭐는 감소하고. 그렇죠? 요게 일정이니까. 그렇죠? 뭐는 증가하고 뭐는 감소하고. 자, 상승을 할 때 속도가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높이가 증가하니까 위치에는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값이 일정해집니다. 누군 증가하고 누군 감소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봐봐. 예를 들면 요 물체가 있어. 자, 요렇게 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B 쪽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B 쪽으로. 그러면 A와 B가 있을 때 A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B는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렇지? 야, 그렇다고 B는 속도가 증가하고 A는 속도가 감소하니? 아니, 그럴 수 없잖아.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지. 그렇죠? 그럼 이때는 B는 어떻게 돼? 속도가 증가야, 감소야? 뭐야? 속도가 증가겠죠?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중력도 아랫방향이니까 속도는 빨라집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애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문제에서 이 떨어지는 이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조건이 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떨어지는 애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B의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럼 B의 속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A의 속도도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묶여 있는 애니까. 자, 다시. 자, B의 속도가 증가하면 A의 속도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A는 높이는 증가하죠. B는 높이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쓰면 A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B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렇죠? 그렇잖아.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 속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공식이니까 그냥. 그러면 자, 얘는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건 오케이, 알겠어. 얘는 아니지. 증가니까 이거 증가고 이거 증가니까 안 되잖아 이거. 그렇죠? 일정이 안 되잖아. 자, 얘는 조건이 전체의 개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체의 개에서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전체 개에서. 자, 우리가 아까 에너지 보존할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보존할 때 뭐라고 했냐면 200은 200이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에너지의 변화량의 총합이 0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이게 우리가 배우는 에너지 보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 그러니까 증가한 양을 다 더한 게 감소한 양과 똑같다.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러면 묶여 있을 때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 묶여 있을 때는 누구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물체를 밀어. 그럼 나는 에너지가 줄잖아. 내 역학적 에너지 계속 준다니까 나는. 근데 얘는 에너지가 계속 늘 거 아니야. 내가 얘한테 일을 하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일정 이런 건 없어요.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 합쳤을 때는 보존돼야 됩니다. 다 합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10 증가했다. 이게 30 증가하고 예를 들면 이게 20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60이 감소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이게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연습을 살벌하게 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볼 건데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30만큼 줄었죠? 그쵸? 감소한 겁니다. 그럼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니까 30만큼 늘은 거예요. 그쵸? 됐죠? 그래서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고 B는 감소했다. 하지만 합치면 0이다. 합치면 똑같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어려워요. 요게.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요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 겁니다. 막 너무 타이트하게 안 갈 거예요. 어차피 진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연습을 좀 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래.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정리를 더 해볼게요.